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을 주장하는 그분의 해명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철순입니다. 전치 2, 3주짜리 뉴스 기사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황철순 정도의 덩치를 가진 사람이 여성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20여 차례 가격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자극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 대든 10대든 20대든 그게 손바닥이든 주먹이든 폭행은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허나 거짓과 과장으로 자극적으로 비추어진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을 바란다고 영상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없이 사과도 했었지만 문제점은 대부분의 거짓 증언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 결국 이렇게까지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상대방은 제가 증거가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일 증거를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증거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는 상대방의 해명 영상에서도 팩트를 체크할 수 없어 일일이 반박하기에도 시간이 길어지고 본질이 흐려질까 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마약, 사망보험, 별풍선, 폭행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약 사건입니다. 제가 실제로 마약 검사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라고 해가지고 음성이라고 뜬 거거든요. 음성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검사지를 올리며 제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분명 저는 저를 만날 때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전 남친을 만나고 있을 때 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일주일 이내에 검사하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본 검사지를 내밀며 해명하는 것은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 기사가 뜨고 나서 이 증명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흐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시기가 전 남자친구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후였을 때이고 전 남자친구의 사인이 마약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그 친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제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꾸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고인이 된 전 남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망진단서를 올려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 남자친구도 유부남이라고 했는데 남은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까지 가길 바라십니까? 전에 근무했던 바와 거기에 사장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정황을 제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단 하나의 거짓이 상황을 뒤바꾼 경우를 많이 봐왔던 입장으로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바로 사망보험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씨에게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될 때 반지 대신 당신의 그 보험금으로 적어서 나한테 갖다 달라. 저에게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이유가 제가 결혼해달라 또는 결혼 반지 대신에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한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요구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들인데 앞뒤 잘라서 올린 사진입니다. 상대방의 말은 사망보험금 얘기를 앞뒤 잘라서 공개해서 거짓 주장이라고 하는데 앞뒤 자르지 않은 내용 모두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요구한 날은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해줄 협찬사들과 자리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장소에 있어서 이곳으로 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에 보시면 일로 와 15일 맞지? 여수에 요트랑 호텔 예약했어. 근데 나 카드 한도 초과래. 지갑도 없어서 카드도 없는데 잠시만이라고 해서 제가 택시비를 하라고 용돈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카드여야 한대라고 해서 제가 카카오 택시 블랙을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차 타기 전에 친구랑 담배 하나 피려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용돈을 다시 보낸 걸 갖다가 취소하고 가지고 용돈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오빠 보험을 나한테 줘. 저걸로는 입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보험이 뭐야? 오빠 보험, 사망보험. 그래서 제가 또 보험 상속자라고 물어보자 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사망보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없으면 가입해서 줄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여기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정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대화와 문자에는 흐름과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보험금을 요구한 내용에 어디에도 상대방이 주장한 결혼해 달라는 얘기랑 결혼 반지 대신해 달라는 얘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이때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첫 영상에서 앞뒤 내용이 나가면 팩트 정정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가 인신공격 당하게 될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중요한 부분만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했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명백히 지어낸 얘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세 번째, 그가 주장한 가족 이야기와의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공개한 상대방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시청자분들께 본 사건과는 많이 혼동하실 것 같아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쟁점이 되었던 별풍선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원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과 무관하게 서론이 너무 길어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별풍선을 요구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머리털 걸고서도 없습니다. 쏘면서 나 항의 안 하잖아요. 몰랐습니다. 내용은 즉 제가 2,200만 원의 별풍선을 보냈으나 본인은 별풍선을 요구한 적도 없고 보낸 사람이 저인지 몰랐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줬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증거라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3년 6월 9일, 6월 11일, 6월 28일, 그리고 7월 20일 이때 제 카톡으로 어떻게 방셀을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방셀이란 BJ가 당일 별풍선을 가장 많이 쏜 사람 또는 미션에 당첨된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인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제 카톡으로 그런 영상을 보냈을까요? 제가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그에게 6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왜 제가 별풍선을 쏘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불화입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본인은 자랑하면서 황 씨는 2천만 원 보낼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그 친구는 카드 한도도 얼마 안 돼요.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용돈을 보냈고 게다가 사망보험금까지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별풍선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타인도 아닌 남자친구가 보냈는데도 보내지 말라고 한 증거가 있나요? 사망보험금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사람이 별풍선 정도 요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송을 키고 고소를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시청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내가 하고 있는 그 법무사 건당 500이래. 나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생기면은 그 건당 이제 그 고소권 진행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후원해주신다면 제가 그걸 모아서 잘 고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당 500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550이라고 하네요. 겨울음에 500만 원부터 모으는 게 내 목표예요 지금. 그리고 BJ들이 방송을 키는 순간 그것은 별풍선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다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에게는 목적 없이 부당한 수익은 로비이자 뇌물입니다. 별풍선을 받을 땐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춤출 땐 언제고 잘못되면 난 요구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알아서 줬다라는 표현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황 씨가 그래서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지만 제가 계속 황 씨를 쫓아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죠. 싸운 이유. 그가 일단 절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런 자체 내용이 없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 뒤에 또 몇 가지 또 제가 또 통화 내역 보여드리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제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쫓아와서 붙잡고 늘어질 때 사고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상대방은 헤어진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상대방의 어머님과 저와의 통화 내역에서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없다며 이게 그 증거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만 노란 줄을 치고 그 부분만 읽으면서 헤어진 사실이 없고 다투는 부분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신 안 볼 사람이라서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다신 안 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별을 통보하고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당사자와의 통화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어떻게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당신 따님이 나에게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고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구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저와 당사자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유일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차량 안에 먼저 저 안에 탑승해 있고 한참 후에 본인이 스스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영상 공개 후 다음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해명 영상의 CCTV 증거를 본 후의 상황이라 재판에서 제가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간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인의 해명 영상에는 또 말을 바꾸어 제가 따라오라고 협박해서 차량 안에 핸드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로 또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차례 제 손과 머리를 가격했으며 머리카락도 잡아서 질질 끌어다니기도 했고, 이어서 한씨가 차에 따라오라며 협박하였고, 멀리 있던 제 가방을 가지고 한씨가 제 차로 갔기 때문에 그 가방에 제 두 번째 핸드폰이 있었어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상대방이 지어낸 얘기 중에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내용입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한 바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왜 해? 그러니까 근데 오빠 차 운전을 해. 근데 오빠 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근데 오빠 다시 와. 왜냐면은 왜 다시 왔냐면요. 그 신용카드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운전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 바리케이트 앞에 있는 그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또. 지금의 내용은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바리케이트까지 갔고 거기서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못 해가지고 다시 돌아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호텔을 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투숙객이 나갈 때 주차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호텔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체크인할 때 차량 등록이 되면 자유롭게 출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수의 저 대형 리조트는 주차 차단기나 바리케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로드뷰를 시청해보면 아실 겁니다. 저를 음주운전 혐의로도 몰아가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주차 바리케이트를 거짓으로 지어냈는데,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드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고서도 다섯 대 때리면은 이 정도의 얼굴이 나오나 싶긴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이다.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대라고 말한 것은 CCTV 영상을 보고 5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사님과 같이 시청하였고 재판 당일 때 상대방은 지각을 하였고 상대방이 도착하기 전에 증거 영상 CCTV를 본인 빼고 우리 모두가 시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만 증거 영상을 못 보고 아직도 20여 차례 이상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허위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당시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운영 정책상 공개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종아리로 제기차기 하듯이 정수리 한 대, 그리고 팔 한 대, 그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한 대를 폭행을 하였고, 그리고 난간으로 끌고 와 제가 지금 이 난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난간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뛰어내려 진짜 죽길 바라냐고 이 친구한테 묻고 있고, 또 한 차례 언쟁이 있었고 내려와서 손바닥으로 옆통수 2대를 폭행하였습니다. 상대를 해하려고 이성을 잃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게 최대한
얼굴을 피한다는 게 전치 3주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 전합니다. 피해자 신문 때도 상대방은 위와 똑같이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때 거짓 증언이 있을 시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했듯이 어떠한 위증의 처벌을 받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극적으로 묘사된 거짓과 허위 기사의 정정을 요구함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거를 이야기 드렸는데 상대방은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지일관으로 지난번 영상부터 같은 주장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제가 보여주는 증거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말인데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호텔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별 통보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새벽 늦은 시간이라 저는 차에 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로 가는데 상대방이 쫓아왔고 저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뿌리치는 행동에서 저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짐도 호텔 안에 있었고 운전을 해서 같이 내려온 매니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제 카드조차 매니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대리를 불러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매니저는 다음날 기차를 타고 혼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게 상대의 거짓말이지만 이러한 상황 또한 법정에서는 폭행과 무관한 증거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사건의 동기보단 전치 3주에 대해서만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현재 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측은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데 자극적인 내용은 고소장 그대로 기사가 쓰였는데 본인의 신분만 지인 여성으로 수정되어 기사가 올라간 걸 보면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맨 밑에 보면 황 씨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혐의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제보를 했는지 이 또한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나는 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 다만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상황인데 언론의 기사거리가 되어 땡땡이까지 언급되어 활동하는데 피해가 없길 바랄 뿐이야 라고 저는 이렇게 카톡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 측이 제보를 해놓고 이 사건이 기사화가 되니 상대방 본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여론의 처벌을 더 달게 받아온 입장으로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재판에서는 저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전 영상을 공개하고 난 뒤 재판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꾸었듯이 확실한 증거들이 영상으로 나갔을 시 상대방은 또 이 영상을 참고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된 해명이 반성의 태도와는 어긋나 좋은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지 않은 상황을 감수하는 이유는 허위와 날조로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지은 죄에 대해 여론의 처벌을 받고자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사자와 응원해 주신 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며 반성의 시간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